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자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스트들은 다 예시예요. 이런 것도 있다. 사실은 저희가 사회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우리 자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자폐인들에 대해서 얼만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계성 장애 있거나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아이들의 경우는 지적 장애만 없다면 그러니까 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처럼 학교도 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대하고 그리고 스스로 에듀케이트하고 교육받고 훈련함으로써 더 많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폐인들이 소셜 스킬도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지적 장애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잡이 뭔가라는 거에 대한 이게 빅 퀘션 마크를 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부모가 평생 같이 산다는 거는 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연사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보다 참 개런티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부모들이 먼저 죽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남았을 때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잡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모들도 그렇고요. 한국 부모님들도 요즘 많이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커피숍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세차장 열어서 모든 어티스틱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 거. 그리고 제 주변에 저희가 사는 동네에 학교 특수교사거든요. 그분이 이제 2개의 커피숍을 열었어요. 저희 집 앞에도 하나 생겼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직원들이 다 자폐 혹은 발달장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 많이 하시다가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커피숍을 여셨고 다행히 그 본점이라고 그러죠. 처음 열었던 그 스토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도 이제 두 번째 체인점을 저희 집 근처에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보면 뭐 저도 이제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아이들과 그 분들과 얘기할 때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페이션스를 갖고 대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오는 손님들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페이션 갖고 서두르지 않고 그들을 대하는 걸 볼 때 우리 애들한테도 잡이 참 필요하다. 먹고 사는 것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유튜버들 중에도 커피숍 하시는 분이 계신 걸 부모님이라 그게 잘 되면 좋아요. 사실은 뭐 모든 잡이나 일이 성공하면 좋고 확장되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한국 분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한국 분들은 저는 스페셜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커피숍은 잘 안 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브랜드 커피숍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어려움은 없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런 거를 오픈해서 우리 아이 같이 먹거리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라는 거는 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항상 옆에 같이 있어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일단 경계성적인 장애나 비장애인처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비즈니스를 열든 뭐 커피숍을 열든 빵집을 하든 뭐 식당을 하든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든 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할 수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자폐들도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꾸 애들들이라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오퍼튜니티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런들 자부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또 두 번 이제 이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소셜 스킬이 문제가 있으니까
대면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어렵고, 그리고 모두 복잡한 프로세스가 속한 일들은 우리 자폐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잡들도 있다. 그리고 어떤 잡들은 적합하지 않은 잡이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숫자에 능한 친구들, 혹은 이게 뭔가 정확해야 되는 거에 능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잡 소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계부서죠. 회사에 회계부서에 들어가면 그 숫자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언젠가 한국의 TV에 자폐인들이 무슨 다큐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그 우체국에서 그 우편물 분류하는 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집코드별로, 우편 번호별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는데, 그 친구 굉장히 단순 노동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일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어떤 친구는 메모리가 좋아서, 그 기억력이 좋아서 그 기억력에 합당한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폐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비장애인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거 잘 발달하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잡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숫자나 이런 거, correction, 그 정확해야 되는 거 있죠. compulsive disorder라고 하는데, obsession compulsive disorder의 강박증, 집착증, 강박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강박증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집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라 뭐 한 가지 특정 영역에. 그리고 간혹 보면 자동차를 테일라이트, 그러니까 뒤에 브레이크등만 보고도 이게 어떤 회사 어떤 모델인지 맞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능력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시킬 잡은 숫자나 뭔가 이렇게 정확해야 되고 꼼꼼히 움직여야 되는 거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잡. 첫 번째, 회계원입니다. 이게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그 재정부서에서 그 돈이나 숫자 갖고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그것도 콜렉트하고 산출해내는 그런 역할. 특별히 그 텍스 보고할 때 이 숫자들을 곱해서 이렇게 해서 그 자폐인들이 좀만 익숙해지면 그 뭐 아주 그쪽으로 특화된 친구들은 굉장히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언이죠. 그 도서관 사서, 이것도 굉장히 할 수 있습니다. 인폼도 해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분류의 책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하고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아이가 정확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폐인들. 자폐인들은 글을 못 쓰지 않아요. 자폐인들 중에 소설가도 굉장히 좀 있고요, 미국에는. 그 다음에 리포터로서 글씨 쓰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사회 나가서 무슨 그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탐사를 한다는 일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앉아서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 컨트롤러, 그러니까 재고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죠. 이제 물건이 얼마나 나가고 얼마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들을 파악하고, 그 개수가 얼마였고 또 다음 물건들은 얼마 만에 들어와야 돼, 그건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뱅크텔러, 그 은행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교육 수준이 가능하다면 이 뱅크텔러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컴퓨터를 가지고 타이핑을 쳐서 숫자를 넣고 빼고, 그리고 그날의 입력,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입니다. 무슨 그 예금을 유치하고 무슨 대출을 권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그 아주 거기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 모아서 통계를 내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통계사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죠. 요즘엔 빅데이터 하잖아요. 사실 이게 통계잖아요. 크게 보면 통계라는 영역에 빅데이터. 오늘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어떤 류의 단어들이 많이 설치가 됐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룩업을 했었다. 뭐 그런 이제 통계로, 그리고 연령대는 몇 명이고 어떤 연령대가 이런 걸 했었다라는 이런 종합적이고 넘버,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능한지, 그리고 정확한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이렇게 팔을 걷어서 올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든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13살이 돼서 제가 이제 운전수 옆에 그 패센저 시트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란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라디오도 조작해야 되고 전화도 오면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한 손이 운전대에서 떨어지면 꼭 제 팔을 푸시해서 운전대에 잡으라 그래요. 그렇게 코렉트 된 거,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계속 고쳐야 돼. 이런 친구들. 거기다가 조금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한 애들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잡을 할 수 있다. 통계사. 이제 조금 배워야 되는데,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요구사항이 뭐, 교육적 학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물리학자나 수학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천재들 했을 때, 뉴턴도 나왔고요. 아인슈타인도 나왔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이런 수학자 혹은 뭔가 실험실에서 뭔가 정확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넘버, 계산에 능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잡들이 조금 더 많아지죠. 그 다음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 플로리다의 무슨 칼리지였습니다. 그 졸업 축사나 졸업 연사들이 나와서 학생 대표가 나와서 졸업에 그 축사를 하잖아요. 그 친구는 자폐고요. 근데 AAC 디바이스라 그래서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타블렛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말하는 걸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타이프를 치면 기계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입을 한마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데 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는 AS 디바이스를 가지고 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졸업자 대표로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저한테는 임프레시브 했고 인스파이어 됐는지도 몰라요. 저희 아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13살이라. 다만 저런 아이도 있구나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문장 구성이나 뭐 이런 이제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의 친구라면 그 자배된 기회가 너무 많겠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많은 자폐인들이 non-verbal. 근데 말을 해도 굉장히 몇 개의 단어,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얘기하는 친구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이해하고 그 understand 그리고 그 자배된 인스트럭션이라든가 가이드 같은 거를 잘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잡이 제한돼 있고 최저임금만 받는 잡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밖에 그분들을 위한 잡이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도서관 가면 도서관 사서들이 보통 다 이렇게 카트릴 거고 빌려갔던 책들이 돌아오면 책을 쉘브에다 꽂는 리셜빙 하잖아요. 제자리에 갖다 꽂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도 우리 자폐인들이 할 수 있는 잡이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공장에 가면 어셈블리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기계들이 파츠를 갖다 오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많이 기계화돼 있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손으로 조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잡들. 그 다음에 제니터라 그러죠. 그 이제 빌딩 청소하는 잡. 그러니까 화장실을 청소하든 빌딩 복도를 청소하든 계단을 청소하든 우리 많이 봅니다. 엘리베이터 가면 엘리베이터 청소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뭐 층별로 혹은 그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뭐 1층부터 몇 층까지는 당신 담당 뭐 3층부터 몇 층까지 당신 담당 해서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가드너 월이죠. 그 미국은 잔디가 많고 그리고 빌딩들도 시설 관리사 시설관리부에서 그 뭐라 그럴까 빌딩 앞에 그 정원들을 관리하잖아요. 요즘 한국 빌딩들은 그 빌딩 옥상에도 그 정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정원 관리하는 일들. 그다음에 데이터 엔트리 이제 회사에 가면 베이직 오피스 잡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다주고 데이터 엔트리 이메일 보내고 뭐 아주 사소한 공지사항들 할 때 그런 거 올리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일부예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막막하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덜 보태드리는 거예요. 그럼 확장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뭐 도서관에서 일한다 그러면 도서관이 여러 개예요. 학교 도서관도 있고 동네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도 있을 수 되고 국회 도서관도 있을 수 되고 국립도서관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팩토리도 보면 어떤 아이들은 뭐 장난감 팩토리 가서 장난감 조립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자제품 조립하는 데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단순히
카드 만드는, 그러니까 플레잉 카드라고 그러죠. 그런 포커 카드 만드는 거는 단순한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제니터 잡도 마찬가지 학교 같은 데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나 그 시간만 맞으면 그 집 근처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웨어하우스도 있어요. 참 빼먹을 뻔했는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창고에서 그 짐을 빼고 싣고 하는 거, 차량에다 싣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단순한 노동들. 왜냐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이 있어도 잘 표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운 일을 못할 때, 이런 이제 조금 피지컬하죠. 이게 신체적인 요구가 많은 잡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나가서 인디페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한다면, 저는 그 우리가 말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렇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만 그 직업을 좀 하대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리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젊은 꼰대도 있고 늙은 꼰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무서워서 우리 아이들을 일을 안 내보낼 순 없잖아요. 이제 성년이 되면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잡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더 리서치 하시고 더 찾아보신다면, 우리 자폐인들 혹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더 많은 오퍼튜니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 쪽으로 일을 이제 많이들 해요. 코딩도 많이 하고, 그 온라인 그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유튜빙, 틱톡, 그 다음에 유튜브 쇼츠, 뭐 이런 이제 미디어 쪽으로, 페이스북도 숏비디오 하니까요. 뭐 이런 등등 쪽으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